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IT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AI, 지금 미국에서 이제 최대 화두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서구 경제와 문명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 미국 IT 산업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 세계 최대 이제 투자회사죠. 모든 것을 토큰화하겠다. 뭐 결국 다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 마다가스카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프락시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부가 결국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축출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프랑스 군용기를 타고 이제 수송기를 타고 프랑스로 도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정부는 뭐 전복되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프랑스군도 함께 축출될 예정입니다. 뭐 지금 협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정권을 새로 잡은 세력들은 프랑스군에게 이제 나가라. 최근에 이제 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 프랑스 세력이 축출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계를 같이 하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은 전체적으로 자, 이제 이 글로벌 사우스 진영이 강화되고, 그리고 이 서구, 특히 이제 유럽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프랑스가 메인 타겟인데, 이 프랑스의 어떤 식민지 세력, 물론 뭐 식민지는 아닙니다만 그 잔존 세력들, 이들은 이제 완전히 청산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서서 이 글로벌 사우스는 브릭스 중심으로 이렇게 뭉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이제 중국 반도체 회사 엑스페리아.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정부가 이 회사에 이제 중국인 CEO를 축출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장악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입김이 있었다. 그 내용이 지금 이제 공개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미국의 압력에 네덜란드가 이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네덜란드 정부가 이 중국계, 이제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이 반도체 회사 이것을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이제 네덜란드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 시키는 대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경영권을 뭐 강제로 장악을 한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반발을 하고 이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일단 이 계획을 철회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중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회사에 공급을 받는 회사들, 주로 이제 서구 회사들입니다. 독일 기업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 미국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 제품은 이들에게 공급되지 못합니다. 미국 역시 이제 많은 업체들이 넥스페리아의 범용 반도체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앱팁, 애플도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날로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에서 넥스페리아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넥스페리아가 생산하는 제품은 뭐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첨단 반도체는 아닙니다. 범용 반도체죠. 뭐 상업용으로 가전제품, 휴대폰, 자동차 이런 데 이제 사용되는 겁니다. 이 넥스페리아는 대신에 엄청난 수량을 만들어냅니다. 뭐 수율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넥스페리아 여기 이제 생산 기반 상당수가 이제 또 중국에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제품 90%는 네덜란드가 장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역풍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넥스페리아는 1년에 이제 뭐 1000억 개 정도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범용 반도체입니다. 이게 뭐 자동차나 뭐 가전제품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휴대폰. 네덜란드 정부는 이제 이 네덜란드는 넥스페리아는 우리가 통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중국은 그래?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생산 설비 이 중에 이제 뭐 캡합니다. 이 중에 한 40%는 중국에 있는데 이게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넥스페리아 전체 제품 이제 1000억 개 중에 800억 개가 공급이 되지 않는 거죠.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는 중국에서 후공정을 겪게 됩니다. 뭐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 이런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격 이것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이제 동결 제재 대상인 넥스페리아 부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 폭스바겐, BMW, 유럽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스텔란티스, 보시, ASML, 지멘스, 에어버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회사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만약 넥스페리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1000억 개를 생산하는 범용 반도체입니다만 이것을 이제 많이 사용해야 되는 기업들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만약 넥스페리아 제품을 쓰지 않는다면 다른 업체가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뭐 한 3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넥스페리아는 워낙 많은 수의 이제 물론 저렴합니다만 이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자, 그런데 이게 마비되면은 이제 전 세계 산업 생산에 큰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배후에 이제 미국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에 이제 팔을 비튼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자기 발등에 총을 쏜 꼴이 됩니다. 물론 미국의 일부 업체도 사용합니다만 유럽만큼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넥스페리아가 완전히 마비가 된다, 이때는 유럽과 이제 중국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미국은 이런 이제 전방위적인 압력을 통해서 뭐 중국과 유럽을 갈라놓고 또 유럽을 완전히 미국에 속국화하고 아시아존도 이제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명령에 따르게 하고 또 이제 하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유럽 아니면은 아시아 이제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 이런 식이 되어버리고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통해서 이렇게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 서플라이 체인은 점점 더 글로벌 사우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경영학과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런 것을 이제 뭐 90년대부터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원래는 뭐 오퍼레이션이죠. 그런데 미국의 제조업이 공장을 외국으로 뜯어옮기면서 자, 이 모든 어떤 이제 채널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새로운 학문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뭐 전혀 다른 새로운 학문은 나온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글로벌한 공급망을 관리하는 거 이래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런 뭐 경영학과 내 새로운 이제 학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소싱을 하고 매니팩처링하고 가져와서 기획하고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뭐 이런 것을 총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도가 바로 미국 제조업의 파멸을 불렀습니다. 미국의 생산 설비 이것이 중국으로 뭐 베트남으로 이런 식으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제조업은 공동화되고 미국의 지적 자산, 기술 이런 것은 점점 더 이제 사라져 가게 된 겁니다. 반대로 중국이 새로운 세계 공장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자, 이런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미국은 제조 역량을 상실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SCM, Supply Chain Management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글로벌한 공급망 관리, 이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AI가 아닌가. 물론 뭐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만 이 AI가 결국 이 모든 것을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이제 지적 자산을 공동화시킨다. 이런 이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AI, 미국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계속 끌고 가게 된다면 결국 이것은 미국 문명 그리고 미국의 지적 토대 이런 것을 모조리 붕괴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결국 세계가 이제 중국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상상도 가능하죠. 그리고 어제 이제 블랙락의 레리 핑크는 이 모든 것을 토큰화해야 된다. 토커나이제이션입니다. 모든 것, 집이든 차든 뭐든 내가 들고 있는 것 모조리 이 토커나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 이제 미국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모기지백 세큐리티 이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집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출 채권이 은행이 이제 있죠. 자, 은행은 나에게 이제 이자를 받고 원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쭉 관리하면서 이자 수입을 올립니다. 자, 그런데 mortgage-backed security가 나옵니다. 자, 이것으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대출 채권 이것을 모조리 유동화하는 겁니다. 유동화해서 시장에 이제 내다 파는 거죠. 이것을 트랜잭트 하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대출 액수가 커지게 되는 거죠. 뭐 담보해봐야 뭐 1% 심지어 0%도 있습니다. 5%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대출이 급증하고 이것이 미국 내 이제 부동산 위기를 불렀습니다. 뭐 80년대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것은 2000년입니다. 모기지백 세큐리티로 자 유동화하는 것, 뭐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채권 형태로. 자, 이렇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먹기 위한 거다. 뭐 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 자, 내가 대출받은 대출채권이 은행에 있습니다. 이게 유동화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나의 재산이 이제 집이 한 채가 있으면 그게 아주 잘게 쪼개져서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을 레리 핑크는 모든 곳에 적용하자는 거죠. 물론 지금도 이제 우리 자동차 관련된 거, 뭐 리스 채권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만 아주 사소한 것들, 돈이 되는 것 모든 것도 뭐 땅이든 모조리 토큰화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채권 형태보다 더 잘게 더 쉽게 거래가 되는 거죠. 자, 이전에 이제 모기지백 세큐리티는 그래도 채권입니다. 금융기관 간에 그리고 은행에 가서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는 또 모기지백 세큐리티가 있습니다. 일정 정도 은행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정권화를 넘어서 토큰화로 한다. 이것은 보다 더 잘게 미세하게 쪼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쉽게 트랜잭트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토큰으로 바뀌고 쉽게 사고 팔고 이제 트랜잭트 되고 그리고 투자하고 뭐 가격이 출렁이게 되고 손해도 볼 수 있게 되고 또 마진도 걸 수 있게 되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쭉 빨려서 털린다는 겁니다. 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 세력들에 의해서 한 번씩 웨이브 타면서 이렇게 탁탁 털어먹는 거죠. 이런 작업을 레리 핑크는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토큰화하고 그리고 거래 가능하게 만들겠다. 동시에 이동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돈이 글로벌하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죠. 거의 뭐 국경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는 각 국가의 이제 주권 이것은 무너지게 되고 어떤 거대 금권 세력들 국제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이것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제 레리 핑크가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유럽 전체에서 태어나는 아이 숫자를 능가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한 국가죠. 이 정도로 유럽의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유럽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과 그리고 일본이죠. 뭐 중국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샘 알트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에로티카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은 샘 알트만이 만든 일종의 이제 에로틱 챗 GPT입니다. AI입니다. AI인데 에로틱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떤 영상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화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도입을 하는데 지금까지 조금 이제 제한을 뒀는데 이것을 확대하겠다. 뭐 지금까지는 베타 테스트로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이것의 확대를 망설였지만 이제 뭐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점점 더 확대하겠다. 자, AI에서 어떤 이성, 성적인 대상을 만듭니다. 그것과 이제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AI는 이제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나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이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AI 이성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샘 알트만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에로티카. 여러분들 허라는 영화 기억나실 겁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이 목소리를 맡은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목소리를 하죠. 아주 허스키하고 섹시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만든 어떤 이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것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쭉 대화를 하는 과정 이러면서 이제 이 AI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이 이 영화에 그려집니다.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는데, 자, 지금 샘 알트만은 보다 더 많은 사용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이제 확대해서 대상을 확대해서 이제 공급한다는 겁니다. 뭐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좀 망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소수의 악마적인 인간들 이것들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망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 아르노 베르트랑도 이제 이런 경고를 했는데, 자, 이 홀 버전이 지금 세계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나에게 적합한 이제 사이버 애인을 만드는 거죠. 뭐 여러분들 각자 취향에 맞게 애인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뭐 이시하라 사토미 같이 생긴 자 이런 AI를 만들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뭐 큰 갈등도 없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것이 안드로이드와 결합된다. 진짜 이제 사이버 로봇 애인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류는 멸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제 이 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하마스 증거다, 뭐 지하 터널이다, 이런 영상들, 이런 걸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AI로 만들어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I를 악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로보캅에서 자, 이것은 AI는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의 두뇌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 이 OCP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어 장치를 두고 행동과 감정, 사고에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이제 초기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제 AI 인공지능의 시대에 접했습니다. 이 로봇캅만 해도 두뇌는 아직 이제 사람의 두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슬픈 치르노가 이제 이런 걸 올렸는데 좀 장문의 글인데 제가 필요한 내용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가져다 줄 위험.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뭐 단순히 인간성이 사라진다 이 문제가 아니죠. 경제, 문명 모두와 연관되어서 AI가 자칫 이 미국과 서구의 완전한 붕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것을 응용해서 미국은 이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자, 중국에 공장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원료를 소스하고 딱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을 만듭니다. 중국 배가 물건을 갖다 주는 거죠. 자, 이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미국의 제조업은 사라지고 이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금 중국을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결국 이 물리적으로는 중국의 이 밑으로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만약 진짜 전쟁이 터지게 된다. 미국에는 토마호크가 한 4,100발 있습니다. 중국은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이제 토마호크를 찍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빠방빵 붙습니다. 자, 1차전이 끝나면 그 다음은 모조리 이제 중국 미사일에 얻어맞게 되는 거죠. 전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AI가 SCM에 똑같은 길을 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AI가 이제 인간 근로자를 대체하는 과정,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샘 알트만, 그리고 다리오 오마데이, 그리고 일론 마스크, 이런 자들은 AI가 가장 똑똑한 인간을 넘어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악마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를 극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통신업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전화를 하면은 처음에는 전부 AI가 받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일자리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효율화 프로세스,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폰지 사기가 될 수 있다. 그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문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잘해서 물건을 많이 팔면 돈을 벌죠. 그리고 기업을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고용된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또 소비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전체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AI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기업도 사람부터 잘라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어서 돈이 떨어집니다.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부작용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선순환 프로세스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인간과 관련된 겁니다. 일단 AI가 등장하면 인간적인 요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 내 로봇 이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적 자원이 결국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은 AI를 꺼내들지 않으면 창업도 할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 AI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래? 이런 질문을 던지죠. 자, 그리고 AI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인력을 효율화하고 사람들을 잘라낼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물건을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의 경제 전체 선순환 구조가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인건비를 거의 제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 비용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중간 관리자 뭐 이런 것들이 또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HR, 휴먼 리소스 이런 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기업이 단순화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AI 모델을 사용하면 비용이 절감될 거다. 자, 그리고 AI는 인간의 임무를 이제 대체해서 수행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라는 요소가 사라지게 되면 축적된 인적 자원,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사장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축적된 인적 자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1970년대 미국은 이제 세계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뜯어옮기죠. 그 이전까지는 미국은 글로벌하게 이제 이 제조업 분야에서 강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세계를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은 이제 세계 경영을 한다. 공장을 뜯어옮기고 이 SCM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탈산업화되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일이 IT 섹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스프레드시트 전문가, 그리고 기타 이제 서비스 경제 종사자들, 금융기관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 일자리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70년대, 80년대 미국이 제조업 공동화되면서 남은 유산들입니다. 이렇게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고루를 지은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짓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UST 이런 게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 일본 기업에 파냐 이러는 상황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태클을 걸고 있는데 이 미국은 고로부터 지어야 됩니다. 뭐 석유화학, 장치, 공장들 이런 거 산업의 씨앗이 되는 거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있는 공장도 지금도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죠. 뭐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거
거대한 장치를 가진 거, 일단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뭐 겉에서 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첨단 제품이죠. 그런데 진짜 미국이 필요한 것은 이런 철, 뭐 정유공장도 지은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1971년에 마지막으로 지었죠. 자, 이런 것부터 다시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제조업 공동화 이것을 비판한 지 거의 뭐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IT 산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올 초에 딥세크 중국이 만든 이제 AI입니다. 이것이 공개되자 미국 주가가 이제 크게 출렁했습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에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 품질, 뭐 성능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때 흔들렸죠. 자, 지금 이 AI가 전체적으로 뭐 거대한 폰지 사기처럼 이제 바뀐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나오면은 이게 크게 출렁이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AI 업체들은 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 이것에 기대서 이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오픈 AI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엔트로피 역시 아마존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자가 납니다만 미래의 희망, 이것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 여기에 필요한 하드웨어, 그리고 새롭게 구축해야 될 것들, 초기 투자 비용, 이런 것의 문제점들, 뭐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이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AI의 학습 능력, 머신러닝이죠. 이것의 한계, 문제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경제 관련된 내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어떤 음악을 만들 때 오리지널 트랙을 만드는 겁니다. 자, 작곡가가 되어서 어떤 음악을 만드는데 만 시간,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음악을 만들게 되죠. 반대로 AI는 리믹스 아티스트처럼 스타일을 믹싱하고 트랙을 믹싱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단 몇 초 만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과는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AI 관련돼서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IT 업계 전체 사람들, 엔지니어들입니다. 이들 시각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 내 어떤 이제 뭐 인트라넷, 이게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이 안에 자, 우리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이제 SAP나 뭐 오라클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옵니다. 자, 이것을 갖다 낄 때 코딩하는 사람들의 연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비즈니스 상의 니드,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여기에 맞도록 최적화하는가, 이런 작업들, 그리고 현업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 코딩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동시에 기업 내에 있는 기존에 이제 인트라넷을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이들과 또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들 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맞추어 가는 거죠. 이 과정 몇 달, 몇 년 이런 식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AI를 도입하면은 불과 몇 초 만에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전의 방식에 따르면은 자, 이 비즈니스 이제 업무 플로우를 아는 사람들, 자, 이들의 니즈, 이것과 또 이제 소프트웨어를 연결을 하고, 자, 이런 어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 새로운 코딩을 하게 되면 또 이것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고 또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비즈니스 함께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AI가 들어서면서 이것은 불과 몇 초 만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비즈니스상 니즈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현을 했는가, 이것을 아예 이쪽 섹터는 모른다는 거죠. 동시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아주 고도에 뛰어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몇 사람 아니면은 AI가 왜 이렇게 코딩을 했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또 많은 엔지니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필요 없습니다. 당장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자,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지식이 축적이 되지 않는 거죠. 이 AI 쪽에 칼자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AI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사람은 일단 표면적으로 돌아가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새로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AI가 여기에 이제 어댑티브하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거 우리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 나중에 엄청난 부채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AI를 도입하면서 사장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던 그 이전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사장이 되고 전적으로 AI에 맡겨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은 해결이 불가능한 거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이 기업의 어떤 이제 인적 능력, 지적 자산들 이것이 점점 축소되는 프로세스, 이것을 강화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AI 나름대로 이제 학습 능력을 해서 그들의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점점 더 모르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어떤 프로세스에 이제 AI가 들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람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왜? AI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문제가 터집니다. 또 AI가 개입합니다. 그러면서 자, AI로 만든 프로세서, 여기에 사람이 아무런 이제 이 지적인 어떤 인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결국 이 사람은 해고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끔찍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소프트웨어만의 문제일까요? 전 분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공동화되면서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대만인들 데리고 와서 돌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인적 자원이 점점 더 허약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고, 자, 애플에서 세금을 걷어서 미국 정부가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자, 인간 조직의 중요성. 여기서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습니다. 자, 선배는 지식을 전수해주고 동시에 후배 역시 새로운 지식으로 선배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뭐 새롭게 배운 것들 이런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젊기 때문에 보다 이제 프레시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선배도 후배에게 배우고 후배도 이제 선배에게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어떤 지적 뭐 기업을 하나의 브레인이라고 보면은 지적 자원이 커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시너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AI는 바로 이제 인간이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능력, 이런 것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업을 줌아웃하면은 거대한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조직 내 6명이 있습니다. 이들 간에 상호 간에 이제 대화를 하죠. 15개의 연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AI가 있고 이 6명은 이 AI하고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도 바뀌는 거죠. 그리고 뭐 필요 없는 사람은 좀 잘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이제 인지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직 내 붕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면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뭐 로보캅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1987년 폴 베허벤 감독이 이제 로보캅을 만들 때 우리는 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성과 기계 이것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뭐 거대 권력기구 민간 기업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2014년에 나온 건 그냥 쓰레기죠. 자, 어쨌든 인간 뭐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무분별하게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증권화도 그렇습니다. 뭐 mortgage-backed security도 그렇고 그리고 과거에 SCM 그리고 제조업 공장을 이제 뜯어옮기는 것. 이제 미국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뭐 사람을 뜯어서 이제 뭐 중국으로 옮긴다 이런 것은 아닌데 미국의 어떤 대학 졸업하고 어떤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키워서 지적 자산을 그들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고 이제 너희들은 필요 없어 저기 바텐더나 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해버리는 거죠. 비용은 제로야. 이런 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큰 좌절감을 느끼죠. 그래서 AI나 이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접속해서 음악을 듣지 않고 자, 이 바이닐 레코더 판을 사서 내가 직접 아날로그로 듣고 그리고 닌텐도 인터넷에 연결하지 말고 자 바로 이제 카트리지 끼우는 겁니다. 옛날 방식으로. 이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결국 이 세계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국가적인 이야기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과 이제 미국, 이 미국은 SCM을 거쳐서 어떤 이제 제조 역량, 제조업 관련돼서 어떤 지적인 기반 이것을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것을 인택트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발전시키고 있죠. 자, AI 섹터로 오겠습니다. 미국 내 AI 기업에 여러분들 한번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거기 있는 기술자들 인도에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태인 소수가 있고 중국계가 거의 3분의 2 최소한 반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중국계는 미국에서 공부한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공부한 애들입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일론 마스크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사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이제 H-1B 비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제재를 가하려고 하죠. 이렇게 하면 미국 망한다. 그런데 이 X의 이제 AI 팀 이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으로. 거기에 반 이상이 중국계로 보입니다. 한국인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중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채용된 애들입니다. 진짜 이 AI 프로그램을 만드는 애들, 여기에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중국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 뜻은 무슨 말인가? 자,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로 미국에서 공장을 다 떠넘기고 지금 이것을 중국이 완전히 이제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AI 섹터까지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기업의 어떤 이제 IT 관련된 지적 자산들 이런 것을 완전히 깡그리 붕괴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AI 칼자루는 중국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제 IT 기업도 그렇고 뭐 서비스 기업들 온갖 기업들이 AI를 도입해서 내부의 인적인 어떤 지적 자산들 이것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거의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AI가 이제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미국의 제조 역량, 제조 기술 그리고 위에 상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사장이 되는 거죠. 중국이 나중에 이 AI 섹터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끔찍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냥 이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죠. 거대 자본, 그리고 크게는 미국 정부, 그리고 더 크게는 중국의 거대한 AI 네트워크. 끔찍스러운 상상입니다만 지금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죠. 미국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배후에 뭐 악마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만 샘 알트만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서구 문명, 서구의 지적 자원 그리고 인간들의 학습 능력 이런 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게 아닌가. AI는 그 자체로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오류도 있고요. 이 AI의 학습 능력 한계, 머신러닝의 한계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뒤져보면 잘 압니다. 여전히 이 지구는 인간이 사는 곳이고 기계가 사는 곳은 아니죠. 기계는 인간의 삶을 서포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저희 넋두리가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빌 게이츠니 샘 알트만 이런 애들은 이미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로 결심을 했고 여기에 또 트럼프가 협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뭐 암담한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